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연대, 홍대, 시립대 수리논술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약간의 도움이 될 말씀 몇 개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연대, 홍대, 시립대 쓰신 분들은 되게 좋겠어요.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것 같은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최저가 있잖아요. 이 최저만 충족하면 예를 들면 한 15대 1의 경쟁률인 그런 대학은 최저만 충족하고 나면 제 생각엔 6대1, 7대1 이내로 들어오니까 최저 맞추시고 자신감 있게 논술 준비하시면 의외의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대, 홍대, 시립대 순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게 그냥 제가 여기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갑자기 공부의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부딪히면서 설명을 드려야만 되는 건데 약간 그런 한계점이 저는 말씀드리면서 느껴질 것 같아요. 일단 연대는 어떻게 준비하냐?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보셔야죠. 기출문제 푸실 때는 작년 2022학년도, 재작년 2021학년도, 그리고 재재작년 2020학년도까지만 풀면 괜찮습니다. 그 이전으로 가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시간이 많다면 2019, 18, 17 가도 되지만 가면 갈수록 엄청 어렵고요. 한 2017년 정도로 가면 와우 하는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될 거예요. 게다가 지금 수능 전 논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연대는 특히나 과학 논술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새로 남은 며칠 동안 막 연대에 몰빵하듯이 자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건 반대고요. 그냥 기출문제 정도 풀어보시고 시간이 남는다면,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서울시립대, 한양대, 서강대의 최근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아이디어 획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서울시립대는 요즘의 연대랑 문제의 기본 틀이 비슷해요. 시립대가 조금 더 난도가 낮으니까 반대로 시립대 준비하시는 분들도 연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긴 될 텐데 연대 문제는 시립대보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사실만 이해하시면서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대 수리논술은 이미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다른 대학들처럼 전형적인 미적분 같은 문제 거의 안 냅니다. 이쪽 저쪽 구석구석의 문제들을 주로 내고요. 그 중에서도 고정된 곳이 있다면 수열 문제는 꼭 냅니다. 수열의 증가수열의 증명이라던가 수열의 재배열이라던가 이런 수열에 관한 문제는 수학적 귀납법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 이미 많이 출제해 왔으니까 그 부분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연대 문제는 이렇다라고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가변적인 상황,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고요. 정답 또한 여러 문자가 결합된 형태로 나오는 그런 답안 작성을 하기가 곤란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 수리논술은 답안 작성하기가 곤란하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그리고 지금 연대 문제를 준비하면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꼭 답을 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답을 내면 좋죠, 당연히. 근데 답을 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서술할 수 있을 때까지 서술해서 부분 점수를 많이 획득하면 좋습니다. 특히나 연대는 정답을 맞춰서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보다는 부분 점수를 많이 맞아서 합격한 학생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간에 떠도는 낭설과 달리요. 연대는 일반고 출신의 합격생도 많고요. 수리논술 합격 컷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대 문제, 특히 가장 어려운 연대 문제를 도전하시면서 와, 어렵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먹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하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 열심히 푼 누군가가 합격자가 있으니까 그냥 어렵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무념의 마인드로 연대 수리논술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치면서 연대 기출문제랑 시립대랑 또는 다른 대학에 이런 문제는 연대 느낌이 나라고 하는 문제들을 몇 개 정리해 놓은 거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홍대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홍대는 수능형 개념을 실생활이라는 문제로 포장한 경우도 있고
또는 새롭게 어떤 상황이나 개념, 기호, 함수들을 정의를 열심히 해서 제시문에 해서 그것들을 수험생이 이해하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대학이죠. 그래서 가장 논술다운 논술 문제를 내는 대학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홍대 문제를 풀려보면 와, 제시문이 너무 길어요. 복잡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국어적인 문제라서 제가 도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홍대 논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 개의 소문항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문제에 각각 5문제 가까운 소문항이 있어서 15문제니까 짤막하게 정말 많이 열심히 풀어야 되는 그런 대학이죠. 그런데 이 소문항이 다른 대학들하고 비슷한 구조 같기도 하면서 짤막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건 마지막 소문항인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정으로서 1번, 2번, 3번, 4번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5번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홍대의 출제자가 가르쳐 주고 있는 일종의 힌트 같은 거죠. 그 중에서 소문항이 증명 문제도 있거든요. 그 증명을 하라는 문제는 여러분이 그 증명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증명 문제는 다음 소문항에 반드시 작용을 하거나 계산 과정의 일부로서 쓰이는 내용이니까 증명을 못했지만 다음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사용된다는 사실을 꼭 주목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증명 못했어도 다음 소문항에서 그 내용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아요. 서강대처럼 엄청나게 긴 계산 과정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미리 마음을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풀어가시면 되겠고, 하나 잘 풀리기 시작하면 쭈르륵 풀리는 느낌이 홍대의 문제니까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홍대 문제는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지금부터 준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활용 문제가 소재잖아요. 지수로그의 실생활 활용, 삼각함수의 활용, 수열의 실생활 활용, 도함수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이면은 넓이, 부피, 호의 길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의 활용 단원이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 교과서를 한번 정독하면서 특히 교과서 뒤에 있는 그런 생각해 볼 이야기 이런 거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아이디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느 논술이나 마찬가지지만 논술 문제의 아이디어가 생각나느냐 안 나느냐가 비슷한 수학 실력의 학생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홍대 하시면서 확통 많이 물어보시는데 확률과 통계를 꼭 내냐고 막 물어봐요.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낼지 안 낼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늘 내왔고 그것도 막 변화해서 응용 문제로 냈으니까 올해도 낼 가능성은 적게 잡아서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률과 통계의 기본 개념조차 배운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 홍대의 논술 준비를 확통을 하는 건 무리예요. 여러분은 홍대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 이후에 수능도 있고 수능 이후에 논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확통을 포기하고 확통 나오지 마라 기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확통 공부를 내신에서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이라면 배우시는 학원에서 가르쳐 주실 거고 또 확률과 통계의 내용을 주말 정도에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홍대의 특징을 담아서 제가 유사한 모의 논술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다운받아서 120분 딱 정해놓고 풀어보시고, 연대 문제도 연대와 홍대나 시립대나 공통적으로 논술 문제는 다 어렵습니다. 자신감 있게 절박하게 치열하게 시험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는 어떻게 준비할까? 서울시립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정형화된 출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문제 출제하고요. 수학 2, 미적, 확통, 기하 고르게 한 문제씩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증가감소나 최대 최소 같은 활용 문제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수능 각 단원의 정의와 개념을 솔직하게
너 이거 증명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 문제 같은 걸 4문제에서 1문제 정도는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어떻게 준비할까? 당연히 기출문제 준비하는데요. 작년, 재작년 정도만 풀고 시립대 논술은 연대와 가장 유사하다고 했죠. 연대가 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서강대는 미적분의 증명 문제를 많이 내니까 서강대 미적분 문제도 보시고, 한양대는 조금, 한양대도 자유로운데요. 최근에는 수능형 문제에 제시문 없이 보는 대학이니까 시립대 준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유용한 대학이고, 중앙대의 적분 문제도 가끔 시립대와 비슷하게 출제됐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하가 새롭게 범위에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포함이 됐다는 건 기하를 낼 건데, 여러분 기하 많이 두려워하시는데요. 5년쯤 전에 시립대 기하 4번 문제, 시립대 문제의 4번이 기하가 출제됐는데 쥐내리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기하 문제를 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하의 평면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개념과 공식, 그다음에 문자의 의미 정도, 그다음 평면 벡터의 내적, 요런 정도, 공간도형의 이명각, 좌표 요런 정도. 그냥 기본적인 기하의 개념 정도를 알면 충분한, 그러니까 기하의 문제가 가장 열쇠가 아니라 기하의 껍데기를 둘러싼 미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내니까 기하에 너무 쫄지 마시고요. 또 제시문이 거의 없어요. 서울시립대는 특별히도 거의 그냥 한 장에 4문제가 다 들어있거든요. 제시문이 거의 없는 문제라는 뜻은 수능의 공식을 여러분이 잘 알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대학에서 제시문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갈피를 못 잡을까봐 이런 공식 써라고 주는 거고, 시립대는 제시문이 없는 게 더 힘들어요. 홍대는 제시문 자체가 홍대 문제의 목적이고요. 시립대는 제시문이 없는 문제니까 수능에서 쓰는 공식들을 자유롭게 쓸 마음의 각오를 하고 덤벼야 되는 거고, 마지막 4번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은 여러분이 시험장에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고만고만하거든요, 실력이. 그러니까 그날 가서 얼마나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서 쓰느냐가 딱 1인치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지금까지 준비 잘 해오셨으니까 자신감 있게 시립대, 홍대, 연대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는 만큼 모든 내용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쓰시길 바랍니다. 시립대도 모의논술 2회분 추가했으니까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요. 제 유튜브를 들으셨던 연대, 홍대, 시립대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